손님, 여기는 어르신께서 오실 곳이 아닌데요. 한 백화점 매장에서 낡은 잠바를 입은 한 노인이 쫓겨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정체는 바로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죠. 그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백화점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만난 한 여성은 도대체 어떤 말과 행동으로 냉혹한 재벌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에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서울 한복판, 고급 백화점 앞, 이른 아침부터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유리문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조명, 그리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이곳은 누가 봐도 상류층을 위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회전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강도현. 그의 나이는 60 중반. 그가 입고 있는 건 색이 바랜 네이비 잠바였습니다. 소매 끝은 해지고 지퍼는 반쯤 고장난 듯 삐뚤어져 있었죠. 바지는 허리춤에서 헐렁하게 늘어졌고 신발은 흰색이었을 운동화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건 마트에서 받아온 듯한 구겨진 전단지 한 장, 그리고 주머니 속 낡은 지갑엔 1,000원짜리 동전 몇 개만 달그락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는 놀라웠습니다. 강도현. 그는 국내 10대 그룹에 속하는 대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 IT까지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의 자산은 수조 원에 달했죠. 그의 결제 한 번에 수백 명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백화점에 나타난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외아들 강민준이 최근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소윤. 32살의 그녀는 바로 이 백화점 여성복 매장의 팀장이었죠. 아버지, 소윤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항상 응원해줬고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도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그건 내가 재벌 2세라는 걸 알았기 때문 아니겠나? 도연은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배운 건 단 하나. 사람은 결국 이익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죠. 가난한 척하면 무시하고 부자인 줄 알면 굽실거리는 사람들. 그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내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면 제대로 검증해봐야지.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평범하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이 모습으로 한소윤이라는 여성이 정말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도연은 천천히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명품 브랜드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각 매장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이 지나갈 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 직원이 그를 힐끔 보더니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른 직원은 아예 그가 매장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진열대 앞을 막아섰죠. 저기 손님, 혹시 화장실 찾으세요? 이쪽이 아니라 저쪽 끝에 있어요. 말은 친절했지만 그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되라는 무언의 메시지. 도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2층, 3층을 지나며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가 다가가면 직원들은 일부러 다른 손님에게 가거나 정리할 것도 없는 옷을 만지작거리며 눈길을 피했죠. 어떤 직원은 대놓고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어르신,
여기서 뭐 하시는 거래? 구경만 하시려나? 그냥 냉난방 때문에 들어오신 거 아니야? 날씨 추우니까. 도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예상했던 결과에 대한 차가운 확인이었죠. 드디어 5층 여성 캐주얼 매장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한소윤이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도연은 의도적으로 느린 걸음으로 매장 앞을 서성였습니다. 손에 든 전단지를 펼쳐보기도 하고 어딘가 불편한 듯 허리를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3명의 직원이 각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옷을 개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손님과 상담 중이었죠. 그리고 안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한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소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절제된 화장,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인상. 그녀는 도연을 발견하자마자 서류를 내려놓고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도연을 못 본 척하고 있었지만 소윤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그 목소리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반가워하는, 진짜로 환영하는 그런 톤이었죠.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이군. 자, 한번 봐볼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강도영과 한소윤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한소윤의 인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일부러 무뚝뚝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만 끄덕였죠. 그는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된 옷들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마치 나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다른 직원 한 명이 소윤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저분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분 표정 봐. 뭔가 필요하신 거야. 조금 어색해하실 뿐이야. 그녀는 다시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어르신, 혹시 오래 걸으셨어요? 발이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도연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불편한 척 허리를 만지작거렸는데 그녀는 발을 먼저 봐준 것이었죠. 관찰력이 있군. 그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좀 걸었지. 그럼 여기 잠깐 앉으세요. 소유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직원 휴게 공간에서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매장 한쪽에 조용히 놓아주었죠. 여기 앉아서 천천히 구경하세요. 편하게 보시다가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그녀는 심지어 작은 생수병까지 건넸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소윤만은 자연스럽게 그의 곁에 머물렀죠. 좋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해볼까? 도연은 일부러 까다로운 손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나 같은 사람이 입어도 되는 옷들이야? 소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 뒤에 숨은 의미를 단번에 알아챈 듯했죠. 당연히 입으셔야죠. 왜 안 되세요? 나 봐. 초라하잖아. 여기 있는 옷들은 다 비싸 보이고 나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 말에 소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였죠. 어르신, 옷이 사람을 입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입는 거예요. 어르신께 잘 어울리는 옷이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옷이에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도연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지. 처음엔 그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그래도 나 돈 많이 없어. 카드도 없고 현금도 얼마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순간 다른 직원 한 명이 소윤을 쳐다봤습니다. 팀장님, 저분 시간 낭비인 것 같은데요 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소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르신, 예산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어르신 마음에 드는 옷을 찾는 게 중요하죠. 제가 어르신 예산에 맞춰서 제일 좋은 걸 찾아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시험했습니다. 근데 나 까다로워. 이것저것 계속 물어볼 텐데 귀찮지 않아? 전혀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도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군.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야. 그는 일어나서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장 비싼 구역의 옷을 만졌죠. 이건 얼마야? 그건 48만 원이에요. 비싸네. 네. 조금 고가 라인이긴 해요. 혹시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편한 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좀 격식 있는 걸 원하시는지. 도연은 대답 대신 다른 옷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32만 원이에요. 그것도 비싸네. 더 싼 거 없어? 물론이죠. 이쪽에 합리적인 가격대 상품들이 있어요. 소유는 그를 매장 반대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10만 원대 후반에서 20만 원대 초반의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나한텐 비싸. 더 싼 거. 소유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매장에서 제일 합리적인 가격은 이 정도예요. 하지만 어르신 예산이 정해져 있으시다면 다른 층 매장도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거기는 더 저렴한 옵션들이 있거든요. 도연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자기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을 추천해 주다니. 보통 판매 직원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죠. 왜 다른 데를 추천해? 너네 매장에서 팔아야 너도 실적 올라가는 거 아니야? 소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적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비싼 옷 꺼내서 어르신이 불편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야. 그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의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죠. 지금 이 여자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도연은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자. 그는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골라줘. 나한테 어울릴 것 같은 거. 근데 조건이 있어. 10만 원 이하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주문이었습니다. 이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서 10만 원 이하 상품은 거의 없었거든요. 다른 직원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가격대는 저희 매장에 없어요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소유는 달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재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왔죠. 어르신, 이거 어떠세요? 그녀가 들고 온 건 심플한 네이비 재킷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디자인이었죠. 이건 작년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인 중이고 가격은 9만 5천 원이에요. 어르신 체형에 딱 맞을 것 같아요. 도연은 그 재킷을 받아들었습니다. 재질을 만져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입어봐도 돼? 당연하죠. 피팅룸 이쪽이에요. 소유는 그를 피팅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며 말했죠. 천천히 입어보세요. 불편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도연은 피팅룸 안에서 재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유는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 잘 어울리세요. 어깨선이 딱 맞네요.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소매 길이를 확인하고 뒤쪽 어깨선도 체크했죠. 어르신, 여기 소매가 아주 살짝 긴 것 같아요. 수선해 드릴까요? 무료로 해드려요. 수선까지? 네. 옷은 딱 맞아야 제대로 빛나거든요. 도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9만 5천 원짜리 옷에 무료 수선까지 제안하는 직원. 실적엔 도움도 안 되는 일인데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뭘 바라고 이러는 거지? 도연은 더 깊이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네,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었어도 지금처럼 나한테 잘해줬을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소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어르신, 전 손님을 직급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뭘로 봐? 그냥 사람으로 봐요. 사람? 네. 불편하시면 불편한 대로, 외로우시면 외로운 대로, 기쁘시면 기쁜 대로. 저는 그냥 눈앞에 계신 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려고 노력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가슴 한편이 뜨끔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고? 자신은 언제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걸까요? 그는 평생 사람을 숫자로 봤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저 사람은 내게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그게 강도연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젊은 여성은 아무 데가 없이 진심으로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이거 살게. 감사합니다. 계산은 저쪽에서 해드릴게요. 소유는 재킷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안내했죠. 도연은 일부러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아닌
현금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10장. 현금으로 할게. 네, 괜찮아요. 소유는 현금을 받아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쇼핑백을 건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좋은 선택하셨어요. 이 재킷 오래오래 잘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불편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도연은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소유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손님이 없음에도 그는 끝까지 그를 배웅하고 있었죠.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소윤, 내가 진짜였구나. 백화점을 나선 도연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쇼핑백을 내려다보며 그는 오랜만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사람을 이렇게 보지 못했을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죠. 회장님, 오후 이사회 미팅 준비 완료했습니다. 3시까지 본사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알았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급하게 걸어가고 누군가는 친구와 웃으며 걷고 있었죠. 예전의 도연이라면 저 사람들을 그냥 행인으로만 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사람들 하나하나에게도 한소윤처럼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도연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도 처음부터 냉혹한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 아버지로부터 작은 건설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직원들과 자주 어울렸죠. 현장에 가서 직접 인부들과 밥을 먹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그는 변했습니다. 특히 IMF 금융 위기를 겪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으로는 회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살아남으려면 냉철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사람을 숫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수백 명을 정리해고했고 수익성 낮은 사업부는 과감히 매각했습니다. 협력업체가 어려움에 처해도 계약 조건을 칼같이 적용했죠. 그 결과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도연이라는 한 사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차갑게 대하세요. 몇 년 전 아들 민준이 한 말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거래처 사람들도 심지어 저한테도요. 아버지에겐 모든 게 그냥 숫자처럼 보이나 봐요. 그때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야. 세상은 냉정하거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변명이었습니다. 세상이 냉정한 게 아니라 자신이 냉정해진 것이었죠.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주문하실 거 있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죠. 아메리카노 하나.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돌아서려는 순간 도연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 직원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1년 정도 됐어요. 힘들진 않나? 가끔요. 그래도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면 보람 있어요. 그렇군. 직원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처음이라서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네. 아, 그러시구나. 좋은 사장님이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직원들한테 관심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런 분들이 좋은 사장님이잖아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사장님이라 자신이 과연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인사보고서에 나오는 숫자였으니까요.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소윤은 저 직원처럼 일하는 거겠지. 매일 수십 명의 손님을 만나면서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면서, 그리고 그런 태도가 결국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겠죠.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아버지. 민준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같이 저녁이나 먹자. 그리고 내 여자친구 얘기 좀 더 들려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요? 아버지가 먼저 소윤 얘기를 물어보시다니. 그래,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도연은 다시 쇼핑백을 바라봤습니다. 95,000원짜리 재킷. 자신의 옷장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재킷이
수십 벌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킷만큼 의미 있는 옷은 없었죠. 이 재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본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사회 미팅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직원들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어.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도연은 아까 그 직원에게 팁을 건넸습니다. 수고하네. 직원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저희는 팁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건 팁이 아니라 경력금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손님들 잘 대해주게. 도연은 웃으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직원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강도현, 그는 오늘 오랜만에 자신이 사람이라는 걸 기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아들 민준과 함께 다시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변장 없이 평소 입던 고급 수트 차림이었죠. 아버지, 정말 소윤 만나보실 거예요?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봤으니 이제 제대로 인사해야지. 민주는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가지 않던 아버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다니. 두 사람은 5층 여성복 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윤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죠. 오빠, 소윤아, 바쁜데 갑자기 와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근데 옆에 계신 분은? 소윤은 도연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민준이 소개했습니다. 소윤아, 우리 아버지야. 네. 소윤은 깜짝 놀라 인사를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소윤이라고 합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은 아니네. 네. 일주일 전에 여기서 만났잖나. 소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혹시 그때 그 어르신 맞네. 소윤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전혀 몰랐어요. 제가 혹시 실례를 했다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례? 오히려 내가 고맙네.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어. 네, 자네는 나를 강도연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줬지. 그게 고마웠네. 소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소윤을 테스트하신 거야. 일부러 평범한 손님처럼 오셔서. 테스트요? 소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말게. 자네를 의심해서가 아니야. 다만 내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니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네. 그리고 내가 본 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한 여성이었어. 자네는 내가 누군지 몰랐고 아무 이득도 없었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를 대해줬지. 소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네. 많은 사람들에게.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자네를 좋게 보지 않았네. 민준이가 자네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도 어차피 우리 집안을 보고 접근했겠지라고 생각했어. 소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팠을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죠. 하지만 내가 틀렸네. 자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도연은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샀던 그 재킷이 들어있었죠. 이 재킷 내가 아직도 아끼고 있네. 수백만 원짜리 옷들보다 더 소중하게. 회장님, 나는 평생 사람을 숫자로 봤네.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게 내 방식이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달랐지. 자네는 사람을 사람으로 봤어. 그게 나에겐 충격이었네. 소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앞에 계신 분이 편안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자네의 방식이지. 그리고 그게 바로 내 아들이 자네를 사랑하는 이유겠지. 민준이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환영하네. 한소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네. 소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달리 소윤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꿈, 가치관에 대해.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소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믿는 대로 사는 평범하지만
진실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도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3개월 후 대성그룹 본사 회의실, 도연은 임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 회의였죠. 회장님,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통 부문에서 CFO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숫자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좋네. 그런데 이 성장의 이면엔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나?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 회장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통부문 실적이 좋아졌다고 했지. 그럼 현장 직원들은 어떤가? 근무 환경은 개선되었나? 처우는? 인사팀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도연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회의까지 현장 직원들 인터뷰 자료를 준비해주게.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강도연 회장이 변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도연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깨달았네. 내가 너무 오래 숫자만 봤다는 걸. 회장님,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인가? 약 23,000명입니다. 23,000명. 나는 그들을 23,000이라는 숫자로만 봤어. 하지만 그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도연은 비서실장을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거네. 숫자도 보되 사람도 보겠네. 그날 저녁 도연은 아들 부부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민중과 소유는 지난달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죠. 아버님, 식사 맛있으세요? 소윤이 밝게 물었습니다. 그래, 맛있네. 자네가 직접 만든 거라며? 네. 아버님이 짜지 않은 걸 좋아하신다고 해서 간을 약하게 했어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고맙네. 항상 신경 써줘서. 식사 후 도연은 소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직도 백화점에서 일하나? 아니요. 그만뒀어요. 대신 작은 옷가게를 준비하고 있어요. 옷가게?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찾아주는 거요. 비싸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옷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좋네. 도연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자네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누구세요? 옛날 내 모습이야. 젊었을 때 나도 자네처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소유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렸지. 사람이 아니라 숫자만 보게 되었어.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그걸 다시 깨닫게 해줬네. 고맙네. 아버님,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세요. 자네, 지금처럼만 살아줘. 세상이 아무리 자네를 바꾸려 해도 지금 그 마음만큼은 잃지 말게.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요, 아버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95,000원짜리 재킷을 꺼냈습니다. 입어보니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건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 강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다시 사람이 되어가는 건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도 사람들의 삶이 있겠죠.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희망도 있고 좌절도 있는. 강도연은 이제 그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한 백화점 매장에서 만난 한 여성의 진심이었습니다. 1년 후 대성그룹은 사람 중심 경영을 새로운 모토로 발표했습니다. 직원 복지가 대폭 개선되었고 현장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이 만들어졌죠. 많은 언론이 놀랐습니다. 냉혹하기로 유명했던 강도연 회장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연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늦게 배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을요. 그리고 그게 결국 가장 좋은 경영이라는 것도요. 한소윤의 작은 옷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비싸지 않지만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어울리는 옷을 찾아주는 가게로요. 가게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마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세요. 그 문구를 보며 방문하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소희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옷을 찾으세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오늘 하루만큼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